케토 다이어트, 체중 감량으로는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달리기를 하는 당신에게도 정말로 도움이 될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또 요즘 게으른 케토, 더티 케토 이런 말도 막 들리는데 이게 다 뭔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러너즈 월드 기사나 또 여러 전문가 자료들 좀 찾아봤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 복잡한 케토의 세계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요. 네, 맞아요. 특히 달리기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그 복잡한 식단 계산 같은 거 없이 케토 한번 해볼까?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꽤 흥미로우실 거예요. 케토 식단이 달리기 능력에 진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연구 결과부터 시작해서요. 소위 게으른 케토, 더티 케토 이게 정확히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우선 기본부터 케토 다이어트가 뭐냐? 탄수화물 섭취는 확 줄이고 하루 칼로리 한 5%그 정도죠? 대신 지방 섭취를 거의 80% 가까이 엄청 늘리는 방식.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포도당 대신에 지방을 태워서 케톤체라는 걸 주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드는 거죠. 아, 네. 그 케토시스 상태. 그렇죠. 케토시스 상태. 그런데 이게 달리기 선수한테 과연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는 러너즈 월드 기사에서도 얘기하듯이 연구 결과가 좀 갈려요. 몇몇 작은 연구들 보면 체지방 감소 같은 그런 체성분 개선 효과는 있었는데 정작 달리기 기록 자체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속도나 순간적인 파워는 좀 떨어졌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특히 고강도 운동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좀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이 그 케토시스 상태에 완전히 적응하는 데만 해도 몇 달씩 걸릴 수도 있고요. 아, 그럼 이게 선수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뭐가 다른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러너즈 월드 기사를 보면 예를 들어 울트라 마라톤, 아주 긴 거리를 좀 낮은 강도로 쭉 달리는 선수들은요. 경기 후반부에 이 지방을 에너지로 잘 쓰는 능력이 중요해지니까 어쩌면 케토 식단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아, 후반부 에너지원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단거리 선수나 아니면 평소에 고강도 훈련을 많이 하는 경우엔 역시 빨리 에너지를 내주는 탄수화물이 여전히 더 낫다. 이게 좀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탄수화물 주기화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요. 꼭 계속 케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항상 엄격하게 케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장거리, 저강도 훈련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잠깐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보는 방식.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했던 거. 그 게으른 케토랑 더티 케토. 이게 케토하고는 싶은데 너무 복잡하고 막 칼로리 계산하고 이러기 싫은 분들을 위한 것 같은데요. 뭐가 다른 건가요, 이 둘은? 네, 게으른 케토, 그러니까 레이지 케토는요. 핵심이 이름 그대로 진짜 단순함이에요. 칼로리나 지방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탄수화물 비율 이런 매크로를 막 일일이 추적하고 기록하고 이걸 안 하는 거죠. 아, 추적을 안 한다. 네, 주로 순탄수화물, 그러니까 총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 뺀 거요.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순탄수화물 50g 아래로 먹자. 이런 식으로요. 버그 박사나 웰스트만 박사 같은 전문가들도 이 방식이 좀 간편하다고 이야기하죠. 오, 계산이 확 줄어드니까 확실히 좀 게으르다고 할 만하네요. 편하고. 그럼 더티 케토는 뭐가 더럽다는 건가요? 이름이 좀 그렇죠? 네, 좀 그렇죠. 이건 음식의 질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웨스트만 박사나 버그 박사 설명을 들어보면 꼭 유기농 고기, 목초 먹인 소고기, 아보카도 오일 이런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가공 치즈나 마트에서 파는 일반 베이컨, 심지어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빵 빼고 먹는 거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아, 진짜요? 패스트푸드도? 네. 샐러드 드레싱에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같은 그런 정제의 식물성 기름이 좀 들어가 있어도 에이,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영양 밀도나 첨가물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그냥 탄수화물만 낮추면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편하긴 하겠네요. 외식하기도 쉽고. 웨스트만 박사님처럼 이런 게 오히려 현실적이니까 꾸준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시각이 나와요. 케이트 멜서너라는 영양사는 게으른 케토가 꼭 더티할 필요는 없다고 딱 강조하거든요.
오, 게으르지만 깨끗하게. 네, 그렇죠. 추적은 덜 하더라도 건강한 자연식품, 그러니까 홀푸드 위주로 먹는 클린하고 게으른 케토 방식을 제안해요. 그 4단계 접근법이 재밌는데 1단계는 단백질을 먼저 충분히 먹는 거예요. 단백질 충족 가설이라고 단백질이 채워져야 포만감이 생긴다는 거죠. 아, 단백질부터. 네. 2단계는 버터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한 조리용 기름을 쓰고 3단계는 아보카도나 잎채소 같은 저탄수화물 채소, 과일을 더하고요. 마지막 4단계로 필요하면 지방을 더 추가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성이랑 음식의 질 둘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진짜 케토 안에서도 방식이 엄청 다양하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케토 다이어트를 지금 고민하는 당신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당신의 목표 그리고 생활 방식인 것 같아요. 정말 엘리트 수준의 달리기 기록 향상이 목적인지 아니면 뭐 체중 관리나 그냥 좀 간편하게 건강 관리하는 게 우선인지 이걸 먼저 정해야 하고요. 만약 울트라 마라톤 같은 초장거리 달리기를 준비한다면 케토 적응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고강도 훈련이 많다면 좀 신중해야겠죠. 그리고 게으른 케토로 가더라도 멜서너처럼 좀 음식 질을 따지는 클린한 쪽으로 갈지 아니면 웨스트만처럼 편의성과 지속 가능성을 더 중시하는 더티한 쪽으로 갈지는 이건 정말 당신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른 선택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케토 다이어트가 달리기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해서 게으른 케토, 더티 케토, 그 미묘한 차이점들까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거리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멜서너 영양사의 단백질 충족 가설 있잖아요. 네네, 단백질이 채워져야 그만 먹게 된다는 거. 그렇죠. 우리 몸이 필요한 단백질을 다 먹을 때까지는 계속 음식을 찾는다는 이론인데 만약 당신이 뭐 케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 먼저 그리고 충분히 먹기 이걸 한번 의식적으로 해본다면 당신의 식욕 조절이나 음식 선택에 혹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식사하실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나는 지금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나?